자, 여러분,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2형식 동사를 외웠고 4형식 동사를 외웠어. 이제 5형식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외워야 되는 차례인데, 5형식 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5형식 동사는 나눠지는 그 분류 기준이 2형식 동사처럼 4개야. 그런데 그 분류 기준이 뭐에 따라서 나뉘는 거냐면,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중에 목적격 보어에 어떠한 준동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바뀌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5형식 동사 카테고리인 사역동사, 준사역동사라는 이 카테고리는 목적격 보어에 원형 부정사랑 과거 분사라는 걸 쓰거든. 근데 지금 원형 부정사랑 과거 분사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5번 개념인 준동사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개념인 준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하면 5형식 동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연관성이 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할게. 준동사. 자, 이 준동사란 무엇이냐 하면 그 동사 있잖아.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품사들, 그런 품사래, 그런 단어들을 가리켜서 동사라는 품사로 우리가 묶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동사의 형태를 약간 바꿔갖고 다른 품사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런 것들 우리가 준동사라고 불러. 그럼 그 말은 즉 준동사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게 되는 거겠지. 그리고 그 준동사의 종류로 몇 가지가 있냐 하면 4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필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필기하라고 할 때 하시면 돼. 알았죠? 자, 첫 번째 준동사가 뭐냐면 투부정사라는 놈이야. 그래서 이 동사에다가 to라는 마법의 모자를 붙여갖고 다른 품사로 바꿔버린 거야. 동사가 하긴 근데 다른 품사가 되면 문장 성분도 다른 걸 가질 수가 있고 막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동사가 스스로 하나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 마법의 그 to라는 모자를 붙여서 우리 동사가 무슨 품사가 될 수 있게 됐냐면, 자,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이 동사가 마법의 모자란 좀 부족했나 봐.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마법의 꼬리를 갖고 왔어. 그래서 ing라는 걸 붙여버려서 명사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동명사라고 불러요. 알았죠? 그리고 참고로 이 투부정사도 명사가 될 수 있고 동명사는 또 명사가 되는 건데, 자, 이 투부정사 한국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부정이 뭐냐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의 경우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면 명사, 형용사, 부사 3가지 품사가 되니까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투부정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반면에 이 ing 이 꼬리를 붙인 동명사는 명사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동사에다가 이번에는 꼬리를 붙였는데 무슨 꼬리를 붙였냐면 파란색 꼬리를 붙였어요. 파란색 꼬리. 자, 동사에다 파란색 꼬리를 붙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거는 형용사로 만들어버리고 현재 분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꼬리의 색깔이 다르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동명사의 뜻은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이고 현재 분사의 뜻은 뭐뭐하고 있는, 뭐뭐하는 이런 뜻인데 왜 둘이 형태가 같은데 품사가 달라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까봐 그냥 동사가 뭐 색깔이 다른 꼬리를 갖고 싶었다라고 편의상 설명하는 것 뿐이다. 알았죠? 자, 4번 갈게요. 준동사의 종류 마지막 뭐냐면 동사에다가 ed라는 어떤 타이어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어버렸고 이걸 가리켜서 과거분사 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준동사의 종류로는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꼬리 붙인 동명사, 세 번째 파란색 꼬리 붙인 형용사가 되는 현재분사, 그리고 네 번째 까만색 뭐 타이어를 붙인 형용사가 되는 과거분사 이렇게 있다. 일단 이 정도를 기억하고 나서 첫 번째 준동사인 투부정사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적지 마세요. 알겠죠? 적으라고 할 때 적으세요. 그래. 그래서 이 투부정사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동사의 마법에 to라는 모자를 붙여갖고 품사를 바꿔버렸다. 이것이 바로 투부정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투부정사는 자 명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인 명사가 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우리 먼저 해보도록 할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문법 용어로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라고 불러요. 명사로 쓰이는 투부정사를 그냥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 자, to run 이라는 뭐 말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to run이 만약에 명사로 쓰였다고 하면 명사로 쓰이면 문장 내에서 어떠한 문장 성분이 되는 거죠?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잖아.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를 어떻게 쓰이는지 좀 볼게요. to run을 주어로 써볼게. to run is 파란 것은 됐네. to run is fun. 주어로 썼죠? 목적어로 써볼게. I like to run. 자, 목적어로 썼죠? 보어로 써볼게. My dream is to run fast. 자,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동사인데 이 형식 동사니까 이거 전체가 축적 보어가 일단 뭐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럼 이게 명사인 거 맞죠? 오케이. 해석을 해보자. 자, 주어로 썼을 때 달리는 것은 재밌다고 되죠. 이거 볼게 목적어. 나는 좋아한다 달리는 것을. 그래. 보어 볼게. 내 꿈은 빠르게 달리는 것이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의 뜻은 뭐뭐 하는 것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쉽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to run is fun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 It is fun to run. 이런 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자, to run이 주어로 쓰였을 때, 그러니까 영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주어가 좀 길어지면 문장의 맨 뒤로 보내버리려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to run 지금 주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단어잖아. 그래서 뒤로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앞에다가 is를 넣었잖아. 이걸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면 가주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to run이 뒤로 간 이것을 가리켜서 진주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부정사가 주어가 됐을 때 맨 뒤로 보내버리고 가주어 is을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첫 번째 명사로 쓰였을 때 투부정사 이렇다. 두 번째 지워야 되는데 이거 약간 밑에다 맞췄지. respond to run 이것을 진주어라고 부른다. 네, 괜찮죠? 자, 두 번째 형용사로 쓰이는 그 투부정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치?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라고 부르겠지.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였으니까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자, 어떤 상황에서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느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I have tracks to run. 이런 문장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가지고 있어 트랙을. 근데 무슨 트랙이냐면 달릴 트랙을. 오케이? to run 말고 다른 문장을 한번 써볼게. I have a game to play. 라고 해봤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to run이 tracks를 꾸며줘서 수식어가 됨과 동시에 tracks라는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 괜찮죠? 자, 그러면 to play가 여기서 수식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게임을 꾸며줬으니까. 그러면 동시에 형용사가 되네. 이해가 됐죠? 자, 나는 가지고 있다 게임을. 근데 무슨 게임이냐면 할 게임을, 가지고 놀 게임을. 이 해석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야. 뭐뭐 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다라는 거는 해석해봤을 때 뭐뭐 할 이런 뜻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잘 나와서 한 번만 확인할게요. 오케이, 잘 나오고 있네.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to run이 몇 단어야? 두 단어죠. 두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를 만든 거 봤죠? 여기도 하나의 형용사 만들었네. 저기 명사 만들고. 근데 여기 안에 동사가 있을까 없을까? 동사가 없어요. 왜냐면 준동사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렇죠? 모든 투부정사는 구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 구라고 기본적으로 부르는데 투부정사 구는 명사구가 될 수 있고 형용사구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나? 오케이, 괜찮은 걸로. 자, 적으세요. 오케이, 멈춰놓고 적었다고 할게. 자, 그래서 이번에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자, 근데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는 세 가지 경우의 수로 쓰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로는 뭐 하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하기에.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는데 내가 아까 세 가지라 그랬죠. 왜 세 가지냐면 이 하기에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2-1, 2-2. 자, 2-1. 자, 2-1은 뭐냐면 to A to B. 2-2는 A enough to B. 이거라는 얘기야. 자,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긴 말보다는 예시가 훨씬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자. I went out to run. 자, 이런 문장을 썼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나는 나갔어. 근데 왜 나갔어? 뭐 하기 위해 나간 거잖아. 이 to run이 지금 뭘 꾸며준다고 봐야 되냐면 went out을 꾸며줘야 된다고 봐. 이거 지금 동사죠. 동사를 요번에 to 부정사가 꾸며줬기 때문에 이거는 부사가 되는데 여기 안에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사. 쉽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뜻은 뭐뭐 하기 위해가 된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부사로 쓰였는데 일단 뭐뭐 하기 위해가 첫 번째 이제 부사로 to 부정사가 쓰이는 예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2-1과 2-2는 여기 to be 이 부분이 바로 뭐뭐 하기에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예시를 보면 I am too old to run 이라고 했다고 해보자. 자, 그리고 2-2에다가는 I am old enough to run 이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자, 이건 무슨 뜻을 만드냐면 나는 충분히 늙었다. 뭐 하기에? 달리기에. 그리고 나는 충분히 늙었다. 뭐 하기에? 달리기. 미안해. 나는 너무 늙었다. 달리기에. 나는 충분히 늙었다. 달리기에. 근데 어쨌든 이 to run이라는 것이 이번에는 사실 이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너무 늙었어. 그러니까 달리기에 나는 너무 늙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장 전체 꾸며준다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여기서는 달리기에 나는 충분히 늙었어. 달리기에 난 너무 늙었어. 달리기에 난 충분히 늙었어. 충분히 나이를 먹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문장을 꾸며주니까 이 상황에서 이 to 부정사가 바로 부사로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부사로 쓰이는 to 부정사는 이렇게 쓰인다. 이거 한번 적어봅시다. 자, 다 적었죠? 그러면 지우고서 두 번째 주동사인 동명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준동사 2번 동명사. 근데 이 동명사의 형태는 동사 ing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가장 살펴보면 이번에는 한번 running으로 만들어 볼게. running. 자, 근데 이 동명사가 아까 어떤 품사를 만든다 그랬었죠? 네, 명사를 만든다 그랬어요. 자, 뜻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만들냐면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라는 뜻을 만들어. 그리고 동명사가 명사로 쓰인다라는 거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주어로 쓰이는 예시, 목적어로 쓰이는 예시, 보어로 쓰이는 예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맨 처음에 주어로 러닝이 쓰이는 경우 running is fun. 아까 to run is fun이랑 똑같죠? 오케이. 목적어 I like running. 야, 너무 쉽다, 그치? 자, 마지막에 My dream is running fast. 주어, 목적어, 주격 보어. 오케이. 달리기는 재밌다. 나는 좋아하는 달리기를. 내 꿈은 빠르게 달리기다. 빠르게 달리는 것이다. 어쨌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준동사가 그러니까 동명사가 이제 동사에다 ing 붙여서 뭐하기 뭐 하는 것으로 명사를 만들었을 때는 투부정사랑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하게 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 지금 running만 아까 동명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running fast가 지금 하나의 주격보호가 되는 거라며. 그리고 이게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명사 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적어놔야죠. 동명사 구라고 불러요. 자, 보통 어떤 구를 만들거나 어떤 절을 만들었는데 맨 앞에 오는 거를 이름을 따갖고 그 명사구나 뭐 절의 이름을 구의 이름이나 절의 이름을 정할 때가 있어. 근데 지금 여기 맨 앞에 두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명사를 만들었는데 명사 구를 만들었는데 이끌고 있는 게 맨 앞에 있는 놈이 동명사니까 동명사 구라고 부른다. 괜찮죠? 이렇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동명사랑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였을 때랑 어떤 차이일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동명사 vs 명사, 그죠? 용법의 투부정사. 자, 이게 무슨 차이인지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것도 그냥 바로 선생님이 예시로 때려 박아버릴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말이 되죠? I am king of running. 이건 말이 된단 말이야. 그쵸? 나는 왕이야. 이형식 동사인 거 말이 되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 주격, 보어.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수식어예요. 왜 수식어냐면 신을 꾸며주고 있잖아. 나는 왕인데 달리기의 왕인 거야. 근데 뭐 뺄 수도 있죠? 문장에서. 빼도 문장이 완성은 되죠? 그러니까 수식어인 거고 킹이라는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품사가 뭘까? 형용사다.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오는데 전치사랑 명사를 합치면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가 돼.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전치사 명사구 전명구 혹은 전치사 구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근데 전치사구 혹은 전명구의 품사는 전치사가 아니다. 뭐라고? 형용사나 부사다. 이 경우에는 형용사인 거다. 알겠죠?
형용사 구인 거지. 동사가 없으니까. 자, 이게 제일 첫 번째. 근데 이건 말이 될까? 한번 생각해봐. I am king of Chuan. 자, 이거는 있잖아요. 개소리야, 개소리. 없는 말이야, 이거는. 왜냐하면 이 of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게 되는 건 맞는데 일단 to 부정사의 경우 전치사랑 같이 쓰이는 명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치사랑 같이 쓰이는 명사가 되지 못해. 자, 그 말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 말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리켜서, 자, 전치사랑 같이 쓰이는 이 명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거든. 이게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야. 근데 이 전치사랑 같이 쓰이는 명사 있잖아. 이 전치사의 목적어, 이거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만 가능. 그 말은 즉 투부정사 불가능.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명사랑 투부정사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지금 running이 쓰인 거란 말이야. running이 of의 목적어인데 이런 경우에 동명사만 가능하고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괜찮지? 자, 적어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준동사 3번 현재 분사에 대한 얘기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고생했습니다.